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25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기술주에 좀 악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S&P 500의 목표치를 현재보다 낮게 잡는 목표치가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잡는 목표치가 있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요.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럴까요? 인텔하고 구글하고 퀄컴하고 반 엔비디아 AI 오픈소스 SW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도 뉴스거리고요. 안전사고가 줄이운 보잉에서 드디어 CEO와 이사회장이 사임을 했다는 소식, 그리고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제 올해 한 해 매력적인 배당주 세 종목을 뽑았어요. 그게 어떤 건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금리 인하 일정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AI 기반 랠리를 이어온 뉴욕 증시가 기술주들의 이어진 악재로 1분기 마지막 주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S&P 500, 다우존스 산업평균,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10년 만기 채 수익률이 좀 올랐고요. 또 2년물 국채 수익률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중국이요. 정부 기관의 서버하고 컴퓨터에 인텔하고 AMD 칩을 차단한다는 소식에 인텔이 좀 급락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 사용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낮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또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애플, 알파벳, 메타 플랫폼에 대한 독점 금지 관련 5가지 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애플은 1.4%, 알파벳은 1.9%, 메타는 1.5% 각각 하락을 했고요. 10억 달러 자금 조달에 성공한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가 16% 급등을 했고 테슬라는 0.5%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FAA 최근 1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정밀 조사를 강화한다는 발표에 유나이티드 항공 회사 주가도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2월에 개인 소비자 지출이 이제 있게 됩니다. 소비자 지출은 매달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은 지난달 거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고요. 다만 뉴욕 증시가 금요일에는 연휴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뉴욕 증시 휴장일이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부활절 때문에 휴장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메모리얼 데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월 27일에도 휴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휴장하는 것도 쭉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상을 넘는 반등으로 S&P 500 1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지난주에 이미 5,234.18을 기록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이 전략가들이 올 연말 주가 지수 목표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에 월가의 전략가들의 설문조사에서 S&P 500의 2024년 연말 목표치 중앙값이 5,125포인트였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S&P 500가 연말 목표치를 넘어서자 월가의 전략가들이 목표 지수의 상향과 시나리오의 업그레이드에 나섰는데 반면 3년째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리스는 올 연말 지수로 현재보다 14% 하락한 4,500포인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CNBC와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의 존 스톨츠퍼가 이끄는 전략가팀은 오늘 올해 말 S&P 500에 대한 목표치를 종전 5,200에서 5,5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연말 목표치에 대해 최저 4,500포인트, 최대 6,000포인트까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캐치업 시나리오, 두 번째는 캐치다운 시나리오, 메가캡 예외 시나리오, 경기 침체 위험 시나리오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캐치업 시나리오에서는 경제가 악화되지 않고 금리 전망이 달라지는 S&P 500가 5,800까지 간다는 것. 두 번째 캐치다운 시나리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이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S&P 500이 현재보다 14% 하락해 4,500까지 떨어지는 경우 세 번째 메가캡 예외 시나리오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한 기대가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S&P 500도 현재보다 15% 상승한 6,000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 네 번째 경기 침체 위험 시나리오는 하락 시나리오보다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서 S&P 500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보다 19% 낮은 S&P 500가 4,500으로 마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일부 비관론자들이 여전히 올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성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 인텔과 퀄컴, 구글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칩과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벗어난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도 AI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텔, 구글, 퀄컴이 주축이 된 기술 기업 컨소시엄이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대항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XL 재단으로 불리는 엔비디아 대항 컨소시엄은 엔비디아 칩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AI 가속기 칩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구 모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피치북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속기 개발에 벤처 금융가와 기업 자금이 93개 프로젝트에 걸쳐 4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난 보잉의 CEO인 데이비 카론이 올해 말 사임하는 등 보잉 경영진이 대거 개편됩니다. 이렇게 경영진 개편 소식에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보잉 주가가 2.8% 상승했습니다. 자, 끝으로 전문가들이 뽑은 매력적인 배당주 세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엔브리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펩시코를 선정했습니다. 펩시를 가장 크게 화면에 나타낸 이유는 우리 태극기랑 비슷해서 좀 확대 좀 해봤습니다. CNBC 방송은 지정학적 긴장이나 다가오는 미 대통령 선거 등 주식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월스트리트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들 세 개 종목을 주요 배당주로 추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기업 엠브리지는 북미 지역 생산 원유의 30%와 미국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약 20%를 운송하는 기업입니다. 미드스트림 기업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지난 29년간 배당을 늘려왔으며 최근 배당률이 7.7%입니다. 글로벌 선도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23년 배당금과 주식 환매로 주주들에게 120억 달러를 돌려줬습니다. 또 식품과 음료 대기업 펩시코는 북미 지역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죠. 오는 6월 지급되는 연간 배당금은 주당 5.42달러, 7% 인상한 규모입니다. 펩시코는 52년 연속 배당금 지급을 늘려왔고 현재 배당률은 2.9%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